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길찾기 이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. 패스파인딩으로 찾는 거지.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검색할 때 패스파인딩이 되는 거 하는 거고요. 유니티에서 이 길찾기에 대한 알고리즘은 A-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걸 쭉 A-스타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어, 우리 카페에도 아마 옆반에 원석쌤이 만들어놓은 A-스타 알고리즘 샘플 예제가 있을 거예요. 직접 코드로 구현해서 놓은 거고요. 어쨌든 예능 방식 자체는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가장 뭐냐 그게 응? 경무에서에서 여기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있을 때 얘가 여기를 찾아갈 때 가중치 이런 계산을 한다? 막 1111, 뭐 여기 1111 했으면 여기 더해서 여기 2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것들 계산해서 최단 거리에서 여기 찾아 이런 비슷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. 결국에는 내가 최종 목적지까지 할 때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이런 느낌이에요. 알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1학년, 2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었다. 그지? 그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에스타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최적화되고 몇 가지들이 들어가서 나와야겠지. 근데 저런 것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학적이나 알고리즘적으로 풀 때는 딱 저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성능이라는 것을 올리는 게 단순히 어떻게 수학 공식을 이걸 최적화시킬까 이것까지밖에 생각을 못한다. 내가 가져가는 어떤 경우의 수를 결과적으로 얘는 판단하는 거야. 내가 현재 있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 있을 때 얘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다 이 가중치 계산을 해서 이게 이 루트가 짜여지더라. 근데 얘가 그러면 위치를 변경하면 어떤 변경된 위치로부터 또 이것들을 또 경우의 수들을 파악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얘가 하나가 아니야.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럼 각각의 얘네들마다 또 이것들을 다 하겠지.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. 그래서 이 연산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. 실시간으로 이 연산량을 늘릴수록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CPU 타임이라는 거 있지. 이 CPU 타임이라는 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. 그러면 성능은 주로 이게 계속해서 퍼포먼스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. 성능이 영향을 받아. 그럼 어떻게 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느냐? 아주 어찌 보면 근본적이다. 계산을 많이 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하면 돼? 그치? 계산을 적게 하는 게 계산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성능을 올리는 비법인 거예요. 그치?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산을 적게 할까가 알고리즘 파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파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. 알고리즘 파트에서 계산을 적게 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이걸 최대한 생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좀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? 이거에 대한 관점이 H 알고리즘까지 왔다면 또 다른 성능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안 할까? 안 한다는 건 아예 안 할까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는 그 시점에 안 하는 거야.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그치? 그래서 미리 해놓는 과정. 이게 필요해요. 이 미리 해놓는 과정을 언제 하면 사용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.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. 언제 하면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, 반발심 없이 할 수 있을까.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야.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라이트맵이 뭐야? 미리 조명과 이 조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계산해 놓는 거지. 그치? 그렇게 놓고서 이미지로 만들어 처리하는 게 라이트맵. 라이트 프로브 배웠나요? 라이트 프로브 자체가 이런 원 부채에다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부채에다 미리 빛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해 놔. 빛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계산해 놔.
이게 함수가 있어요. 구면조화 함수라고 스피어리컬 하모닉스 관련된 함수 그 값을 가지고서 여기다 미리 빛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을 해요. 그 다음에 캐릭터가 여기 가면 이 주변에 있는 빛들을 탁 떼어 가지고 얘한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. 조명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된 값 여기다 계산을 해놓고 그대로 떼어서 적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. 계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. 거의 무료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. 굉장히 이 동적인 빛에 대한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인 처리들을 함으로 미리 계산해 놓고 하는 이 값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처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런 것들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얘네들을 미리 계산해 놓는 과정이 필요해요. H타입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리 계산해 놓고 쓰겠다. 그럼 미리 계산해 놓고 계산해 놓는 곳에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갈 수 있는 길, 못 가는 길,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떠났어요. 우리가 이런 것들, 이거를 뭐라고 해? 이런 삼각형을 뭐라고 해? 폴리곤. 폴리곤인 거잖아, 그지? 폴리곤이 여러 개인 걸 뭐라고 해? 폴리곤이 여러 개야. 하나 이상일 때 뭐라고 해? 메쉬. 왜 이래? 메쉬. 설마 메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? 아니야, 메쉬야. 그치? 이렇게 갈 수 있는 길, 못 가는 길들을 어떻게 라이트 맵처럼 얘는 어떻게 매시 데이터로 만들어 왔어. 오케이? 그래서 항해하는 길, 이 길찾기를 할 때 얘가 어떻게 내비게이션 할 때 이거에 대한 갈 수 있는 길, 없는 길들을 뭘로 만들어 놨다고? 매시 데이터로. 프리미니까. 이렇게 해서 얘네들 여러 개의 데이터, 폴리곤들이 엮여져 있을 거 아니야? 그래서 매시 데이터라고 하고 길찾기, 내비게이션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기 위해서 내부 메시라고 들어가나? 찾다 보면 거기에 컴포넌트랑 이런 거 뭐야? 클래스 이름에 내부 메시 계속 나오지. 그게 어떻게 길찾기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메시 데이터라서 그래요. 내부 메시. 됐지? 얘네들은 전체 월드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 이 안에 폴리곤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. 그러면 이 데이터를 폴리곤 크기를 내가 키웠어. 만약 사각형 형태다. 사각형이라면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이만큼씩으로 이렇게 해놨어.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잘게 쪼개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치? 이거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 못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. 크게 하면 이게 여기에는 못 가는 길이 있는데 크게 해버리면 얘를 퉁쳐서 못 가게 하는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. 그치? 이 영역, 이만큼 영역이 다 못 가는 길로 잡혀줄 수 있는데 얼만큼 세분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못 가는 부분을 요만큼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. 그쵸? 요 하나하나의 셀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내부 메시 크기도 정해질 수 있어요. 바로 데이터의 크기. 그리고 이렇게 내부 메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베이크한다고 해요. 라이트, 라이트 맵을 만들 때도 뭐 한다고 해? 베이크한다고 하지. 그치? 똑같이 여기도 베이크한다고 해. 이거는 한마디로 뭐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. 미리 계산하면서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게 베이크한다고 해요.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스 알고리즘을 내가 공부하려고 해서 실시간으로 내 걸 만들어 볼래? 옆반에서 지금 하고 있지. 그 친구가 이렇게 했더니 오브젝트 개체 수가 많아져서 느려져요.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해보면 좋으느냐? 에이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이미 다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그거 따라서 만들어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. 그런데 얘를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개선해 놓는 작업은 아마 어디에도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. 그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해보는 거. 거기까지 간다면 얘를 진정으로 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왜? 최저값까지 가져간 거니까.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는 A스타 알고리즘 같은 이런 거 했다면 이게 최적화로 가려면 단순하게 알고리즘 최적화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나중에 이건
아트의 역량도 있고, 아트의 역량도 있고, 다 있을 수 있겠지만, 소두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. 성공을 잡기 위해서.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. 요게 알고 보면 훨씬 더 CPU 타임을, 연산 타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. 이게 최적화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. 그러면 저렇게 내부 메시라는 거에 내비게이션에서 내부 메시라는 요 데이터 얘를 잠깐 보면 얘는 실제 현실의 데이터야 아니면 가상 공간의 데이터야? 그렇죠? 가상 공간의 데이터지. 이 가상 공간의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으로 매트릭스라는 이런 영화가 있지. 그쵸? 가상 공간을 활보하는데 자유롭게 이 가상 공간을 활보할 수 있는 이 가상 공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두 개의 캐릭터가 있어요. 하나는 주인공 네오라는 명, 다른 하나는 누구야? 스미스 아저씨가 있어요. 스미스 요원이라고 하지? 에이전트. 스미스 요원이 있고 네오라는 애가 있어. 이 네오라는 애는 매트릭스 안 본 사람, 안 본 사람.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안 본 사람. 야, 가상현실의 미래? 어찌 보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미래라는 게, 지금 봐도 괜찮을 거예요.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. 그리고 최근에 언리얼에서 다음 이런 것들 버전 트레일러를 얘기하면서 매트릭스를 CG로 만든 게 있다? 최근 버전은? 그런 것들을 하는데 꼭 한번 보세요. 자, 이 네오라는 애는 주인공인데 얘는 바로 플레이어한테 컨트롤 받는다고. 얘는 어떻게?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그 매트릭스라는 공간을 장악하고 있어. 인지해서 그 공간의 데이터를 얘가 찾아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,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캐릭터예요. 또 다른 세미스라는 이 안에 돌아가는 어떤 NPC 같은 애예요. 근데 이 NPC가 지능이 생긴 거지. 지능이 생긴 거야. 이 녀석이 그래서 어떻게? 가상 공간의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해서 이 내용을 잡으려고 하는 식이에요. 그 두 개의 캐릭터 중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콘텐츠를 보면 우리는 가상의 공간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거 보고 피해가고 컨트롤할 수 있지. 그게 네오라고 보면 돼.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AI가 이 가상 공간 데이터를 갖고 만들게 하고 싶어. 그래서 걔를 우리는 스미스 유형으로 보는 거야. 그럼 가상 공간의 데이터가 필요해. 걔를 활용할 수 있는 애를 유니티에서도 뭐라고 부르냐? 에이전트라고 불러요. 인공지능을 공부해보면 인공지능에도 강학습을 할 때 강학습에서 나오는 애를 에이전트라고 해요. 어쨌든 매트릭스하고 비교해서 보면 얘는 자동으로 지능이 있는데 이 가상 공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움직이려고, 그러니까 NPC가 자동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에이전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그럼 크게 보면 몇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해? 하나는 가상 공간의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고요. 가상 공간의 데이터는 내부 메시라고 하는 거고. 그다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캐릭터 대상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. 오케이? 우리가 그럼 만들고 있는 애니에 얘가 바로 애니메가 바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지. 또, 자, 이게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. 이제 실제 활용을 해볼게.